영어 독해 3강의 1번. 디지털 미디어는 약속한 것 같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seem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이다. promise 타동사니까 뒤에 대절은 완전한 문장. 미디어 텍스트가, 이 텍스트라는 말이 저 위쪽에 다른 말로 나올 텐데 한번 봅시다. 미디어 텍스트가 유통된다라고 부사지. 더 빠르게, 보다 더 값싸게, 그리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than ever before,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다 더 값싸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유통될 거다라고, 주어인 미디어 텍스트가 유통될 거다라고 약속하는 데 보입니다. 컴마 리딩, 이것은 이어졌습니다. lead to, 어디로 이어지다,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야. 어디로 이어지냐면 아주 이게 유토피언 어카운트가 설명,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상적인 이야기 추상명사니까 설명해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수식해주는 말인데 내가 동격 처리를 해버렸네.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네, 주어 없죠. 이렇게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절은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거야. 동사가 형용사화 된 거는 분사 있지. ing 붙어서 현재 분사, 과거분사 ed 붙여가지고 pp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도 동사가 형용사화 되는 것이라고 하면, 관계대명사도 자기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도록 하니까 동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것, 이렇게 외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자, imagine the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이것들을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아주 이상적인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어떤 가능성이냐? For television show or movies to be available anywhere, 이거네. 텔레비전 쇼와 영화를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비동사 붙었으니까 이용할 수 있다, 투부정사 붙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 될. 요거는 수식어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자의 몫인 것 같아. 텔레비전 쇼나 영화를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린 이미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서 더 이상 상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상적인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This is a promise.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약속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됐었던, 분명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다라는 말인데 ed가 붙어서 과거분사, 형용사로 된 거지. By digital utopians such as 크리스 앤더슨이네. 그럼 크리스 앤더슨과 같은 디지털 이상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확고하게 표명됐었던 약속입니다. 전망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속보다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전망이라는 말로 해석을 바꾸자. This is the promise. 이건 전망입니다. 확실히 표현됐었던 전망입니다. 디지털 유토피안스니까 디지털 이상주의자들에 의해서, such as, 예를 들면 크리스 앤더슨. 이 사람은 미국 잡지인가 위어드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대. 근데 이 사람이 그 잡지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잡지에서 주장했다라는 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주장했습니다. in 어디에서? the long tail이에요. the long tail, 요거는 that, 긴 꼬리 효과라고 하는데, 미디어의 플랫포머들이 이러면 되겠지. 이것도 그냥 애그리게이터가, 그 미디어가 업로드 될 그 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미디어 제공 웹사이트가, 이러면 되겠나? 미디어 제공 그 웹사이트들이 would thrive, 번성할 거야. 팔아서, 전치사 다음에 ing는 목적어부터 해석하니까 niche content, 틈새 내용을 팔아서 성공할 거야, 번창할 것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보다? 자, 여기야. 여기가 아까 어디라 그랬어? 미디어 어그리게이터가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도 여기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도 많지요. 뭐 왓챠나 요런 것들, 뭐 유튜브 요런 거지요. 자, 그러면 기타 등등이 많겠지만은 일단 이 미디어 어그리게이터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얘네가 틈새 컨텐츠예요. 틈새라는 말이야. 니추라고 읽어.
틈새 컨텐츠를 팔므로써 뭐보다 focusing solely 오로지 어디에다가 블록버스터급 히트작에다가만 집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고 주연급 배우들이 화려하게 들어가서 참 그런 블록버스터급 그런 히트작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틈새 콘텐츠 판매를 토대로서 되게 thrive 할 거다라는 주장을 내놨다는 거야. 그게 꼬리 효과예요. 긴 꼬리 효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상식까지는 아니어도 긴 꼬리 효과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제조업자가 뭐 리테일러,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넘길 적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물건이 더 잘 팔릴지 모르니까 물건을 좀 가져오잖니. 근데 그 중에서 상위 20%만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상위 20%의 그 인기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품목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거를 말하는 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매장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만 전시해 놓으니까 나머지는 재고 창고에 쌓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거기 쌓이는 물건도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도 비용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거든. 근데 이게 플랫폼 시장으로 오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재고나 물류에 드는 비용이 왜냐면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업로드된 클라우드 같은 요런 애그리게이터들이 제공하는 그 플랫폼에다가 저장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종래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소매점보다 훨씬 저렴해진 온라인 비즈니스. 여기에서 애그리게이터에서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상품, 그게 창고에만 처박혔었을 전통적인 그런 관습의 시장이었다면 그게 저장 비용이 안 되니까 진열이 가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인기 상품 있지요. 이런 비주류 상품들이 당연히 이게 니치 시장을 형성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니치 시장이라는 걸 발생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좀 나오더라. 요걸 설명한 모델이 바로 긴꼬리 모델이거든. 긴꼬리 모델이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분도 비록 이렇게 갈까? 비록 그래서 여기서 저장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디지털 저장 비용이 비교적 적습니다. 누구하고 비교됐을 때 이 가격이 비교되는 거니까 사물이라서 이렇게 ED가 붙는 거예요. With other method of distribution 다른 유통의 방법들과 비교됐을 때 디지털 저장 비용은 비교적 적습니다. 쌉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컴마 뭐뭐 합니다. 허락합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소매업자들이 타이틀을 저장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타이틀이라고 나왔네. 보통 시장에서는 상품일 텐데 지금 여기는 플랫폼이 올라가는 거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면 되겠어. 출판물 뭐 이런 거. 걔네들은 구입되는데 아까 지금 니치 컨텐츠잖아. 비주류라 그랬지. 그래서 얘네 잘 안 팔려. 몇 번 정도야. times s가 붙은 건 앞에 a few지. a little 안 되는 거야. 몇 번만 한 달에 몇 번만 판매되는 거야. 한 달에 몇 번만. 이게 갑자기 왜 그럴까 또. 모든 건 갑자기니까 놀랄 것도 없어. 참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한 달에 몇 번만 팔리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만 팔리니까 바보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나오네. 조심해야 되겠어. 그렇다곤 하지만 다시 디지털 저장 비용이 비교적 비교됐을 때 다른 유통 방법과 비교됐을 때 그건 허락해줘. 소매업자가 타이틀을 저장하는 걸 한 달에 몇 번 정도밖에 구입되지 않는 타이틀 이런 출판물을 저장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지. 그렇다고는 해도 그렇게 앤더슨이 말한다고 해도 이 앤더슨 아저씨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뭐 한 거예요?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 거야. 너무 축소해서 생각한 거야. the production cost 포인트가 뭐요? 이 생산 비용을. 맞아. 일반 시장에서 재고 물품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 저장 비용이 많이 들거든. 그런데 거기에도 물론 제작 비용은 들지만 거기까지는 그러나 맞지만 확대하지 말고 그냥 가. 여기 프로덕션 코스트를 이 앤더슨 아저씨는 축소해서 생각한 거야. 이 코스트라고 하는 건 요구되지 만들기 위해서
장편의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계속 방영 중인, ongoing, 진행 중인, 방영 중인 텔레비전 시리즈나 웹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 그 제작 비용은 underestate, 축소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비록 많은 수의 틈새 영화가 발견해 관중을 이게 뭐겠어? 소비자겠지요. 온라인상에서 자기네를 이렇게 구독하고 이렇게 구입해준 청중을 발견하긴 한다 하더라도, 뭐, 지속 가능성? 그 영화의 지속 가능성, 뭘 통한 다양한 VOD 서비스들을 통한, 그 영화를, 이런 다양한 VOD 서비스를 통해서 그 영화를 계속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바꿔놨어. 비주류? 한 달에 몇 분밖에 안 팔리는 그런 영화? 그리고 니치 컨텐트? 이런 것들의 가치를 바꿔놨어. 그것은 종종 결과를 낳아. 어떤 결과를 낳냐면 소비자가 내가 덜 다급하다라고 느끼는 결과를 낳아. To own copies of individual film, 그 개별 필름의 사본을 소유하는 것, 그 서두를 필요 없어. 왜냐면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게 희소성이 있었어. 언제든지 거기에 없으니까 그게 잠깐 시장 바깥으로 나올 때 막 덕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걸 너도 나도 사고, 그래서 막 조금 더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덧붙여지는 돈도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왜냐면 갖는 것에 가치가 있으니까. 희귀한 소장본이야 이런 말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플랫폼에 그냥 전체 다가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는 것에 그렇게 열을 내지 않아도 언제나 늘 있는 게 된 거야. 뭐가 변해? 가치가 변한 거야. 가뜩이나 소비층이 적었어. 거기에다가 희소성이 있는 작품이야 라는 가치를 붙일 수 없다면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변한 것 같진 않지? 그래서 그것은 taking away,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요 출처들, 소득의 주요 출처 중에 하나를 가져가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구에게? 얘네들에게, 무비 메이커들에게. 얘네가 영화를 만드는 애들이잖아. 제작 비용을 들였는데 안 팔려봐봐.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매력도 없어졌어. 타격이 있겠지. 그건 조금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즉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은 that has especially, 특히 누구에게? independent producers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말하면 1인 크리에이터들인가요? 그러니까 독립 제작자들에게 특히 더 been damaging, 손해를 끼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내용이 쉽지가 않다. 영어인데 한국말로 가도 좀 더 한 두세 번 읽고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짚어봐야 되는 아주 고퀄의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든다. 다음 지문에서 만나.